설 연휴 문찾기 왜일까? 문찾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얘기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사진에 있군요. 화면으로 좀 볼까요? 이런 내용 알려줬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30일이면은 설 연휴 마지막 날 평상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예정이라는 게 알려졌죠. 그러면 지난해 9월 이후에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인데요. 과연 무슨 대화를 나눌까? 단순히 그냥 명절이라서 인사 가는 건가? 아니면 지금 때가 때고 요즘에 지지율 상황도 좀 그렇고 해서 가는 건가?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30일 날 보면 알겠죠. 대화 내용도 좀 알려질 거예요. 혹시 뭔가를 부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로 인사만 하는 건지 이건 그때 가보면 알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하나가 있는 가운데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어요. 근데 어제는 목소리가 없었거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어제 열린 한 행사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조금 전에 귀국을 했다네요. 그러면서 뭔가 또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폭력적인 은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개헌과 탄핵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채찍질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민주당이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 정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신뢰 위기입니다. 민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검증위원회가 아니라 민심 바로 알기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오, 민주당이로서 대신 사과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경수 전 지사는요. 아니 한 사람 독주이가 안 돼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한 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약간의 견제일까요? 그리고 당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요. 그리고요, 최근에 목소리를 한번 냈었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도 뭔가를 메시지를 남겼네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강조를 하죠. 이재명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 얻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두 분 이렇게 제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우선 신영희 전 의원님. 요새 비명계 민주당 정치인들의 움직임 상당히 활발하고 목소리가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를 생각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매우 이례적으로 이렇게 비상계엄 이후에는 정말 뭐 국민의힘보다 2배수로 사실 지지도가 올라가다가 쭉쭉쭉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그럼 어떤 흠결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질 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주자들이 사실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론에 관심 가질 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지금 물이 들어왔다 이겁니까 지금? 예,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도록 끌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노를 또 열심히 저으면서 지금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나로 인해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특히 중도층들을 향한 그런 민심의 호소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민주당 일극체계, 독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정당 내에 사라졌다. 이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들이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게 예방접종이다. 그리고 많은 주자들이 더 활동하면서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뭔가 민주당이 좀 지지율 상으로 뭐 부족한 게 보이니까 그거를 좀 보충할 수 있고 보완하는 목소리가 비명계 위주로 나온 거다 그러는데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물들의 공통점을 뽑으면 민주당 내에 대선 관련된 잠룡들로 꼽히는 인물이에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그 인물들이 목소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민주당의 문제점을 이렇게 고쳐갑시다, 보완합시다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대체 인물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혹시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사실 이 목소리들이 평소에 이분들이 어떤 성향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독주는 막아야 된다 한 사람. 평소에 저런 얘기 잘 안 예. 하거든요. 저는 가장 놀란 게 지금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가 여론조사 검증위원회에 여론 민심 살피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고 사과한다. 그런 거 만들었다고 사과를 하겠다 그랬어요 야, 지금. 김동연 지사가 저렇게 세게 발언한 거 좀 처음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세게 하는 배경은 결국은 이재명 지금 현재 대표로는 민주당 후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도 나올 수도 없거니와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미국 민주당처럼 바이든에서 이제 카멜라로 교체될 수도 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는 상황이 되면은 중간에 후보 교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왜냐하면 그 산술적으로 봤을 때 3월 중에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정 나는데 예. 그 다음부터는 대법원은 이게 언제 방망이를 두들지 모릅니다. 아. 한 달 이내, 2달 예. 이내 두들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잠룡들이 지금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특히 김경수,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지금 세게 높이고 있는 이유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2심 재판 결심 공판 날짜로 잡혔고요. 지금으로서는 3월 중에는 2심 결과 나온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증인 얘기인데 한 명의 증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내용 좀 자막으로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 내용 좀 보죠.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에 고 김문기 전 처장 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얘기가 오늘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 출석한다는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얘기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 김문기 처장 관련된 얘기가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이 재판 자체가. 그런데 그 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좀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신현영 전 의원님. 지금 동생이 증인 출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만약에 3월 중으로 나올 걸로 보이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2심 결과 만약에 이게 1심처럼 유죄가 나온다면 2심에서 당내 비명계 목소리는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선거법 공직선거법에서 예.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 당의 그런 그 선거 비용도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대법원 최종 확정은 하지만 2심은 사실상 사실심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2심의 결과 매우 중요하다고 예.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저렇게 김문기 씨의 동생이 나온다는 거는 예. 여론전이나 아니면 여러 방향에서도 사실은 불리한 건 맞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심의 결과가 민주당 내에서의 큰 뭔가 바탕을 흔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래도 이 대선을 가까우시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주자들이 더 뭔가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룸은 일부 열릴 수 있다. 특히 뭐 당은 대부분이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대선에 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강한 지지를 보일 것이고 그리고 사실 유튜브에 있어서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에 대한 친명의 지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것을 꺾는 데까지 갈 수 있을지는 퀘스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의 일부 당원 지지자들 그리고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언론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할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경선에서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홍석준 전 의원님.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서 전해드렸지만 김경수 전 지사, 임종석 전 시장의 공통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측근들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설 명절 마지막 날, 연휴 마지막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러 갑니다. 여기 이 목적은 무엇일까?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예, 30일 날 가는 이유는 아마 이제 설날 당일이 이제 29일이지 않습니까? 29일 날 아마 안동에 가서 이제 부모님 어떤 그 산소나이 가고 난 다음에 자연스러운 어떤 경로로 양산에 있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설이기 때문에 어른에게 인사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고 예. 또 지금 현재 때가 때니만큼 자연스럽게 지금 현
전국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일어났을 경우에 뭐 본인을 뭐 좀 지지해달라 또는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어떤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김동연 지사의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속에서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좀 지지, 협조를 이끌어 가려는 그런 어떤 방문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0일도 여러 가지 모습이 아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기다려도 보도록 하고요.